네, 안녕하십니까. YJ 유튜브 YJ입니다. 네, 오랜만에 돌아왔고요. 2022년에 시작했는데 2023년이어서 제목을 2023 인프라 정석으로 바꿨습니다. 네. 그냥 2023으로 할까 그랬는데 처음부터. 네. 14번째 시간이고요. 경쟁자산에서 이번에는 해외 미드스트림 부분을 좀 시작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해외 미드스트림의 구조랑 해외 천연가스 시장에 대해서 한번 간략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시죠. 고! 네. 오늘은 그 해외 미드스트림 구조 그리고 해외 천연가스 시장 소개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죠. 지금 시장 경쟁자산을 열심히 하고 있고, 이게 거의 제가 보기엔 한 80%, 나머지 애들이 한 20%쯤 될 것 같아요. 그냥 제 강의 분량 기준으로는. 그래서 오늘은 드디어 미드스트림 부분으로 왔어요. 이제 끝나갑니다. 경쟁자산도. 예, 이것도 그냥 표현한 거고, 어쨌거나 이런 시장이 있고, 지금 우린 여기를 하고 있다. 해외는 미드스트림이란 거는 어떠한 에너지 시장과 실제 또 전력 시장 발전, 꼭 발전은 아니죠. 이건 나중에 석유화학 부분으로 제품이 넘어갈 수도 있는 거지만, 일단 대체 투자 시장에서는 어쨌거나 발전소 쪽에 직접 LNG, 석탄을 공급하는 그 중간 과정이 미드스트림이니까요. 그런 부분을 주로 포커스 될 것 같아요. 예, 요거는 미드스트림 구조고요. 제가 사실은 다른 강의에서 그러니까 유튜브의 다른 강의에서 디테일하게 이걸 한 적은 있었어요. 근데 이런 부분 특히 NGL이랑 크루드 오일 관련 이런 부분도 했었는데, 어쨌거나 대체 투자 쪽 관점에서는 여기서 이렇게 석유 이런 쪽 디테일하게 다 들어가지 않아요. 정유 공장 이런 부분, 석유 화학 제품, 페트로케미칼 이런 것까지 디테일하게 가지는 않아요. 그런 부분은 혹시 용어나 그런 게 좀 궁금하시면 제가 따로 또 미드스트림 만들어 놓은 그 유튜브 참고 바라고요. 오늘 대체 투자 관점에서는 그냥 좀 미드스트림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 지나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 주요 용어를 보시면은 이런 단어들이 나오겠죠. EMP라는 말 많이 쓰죠. 이건 이제 미드스트림이 아니라 업스트림, 그런 자원 개발하는 업체들을 EMP 업체라고 하는데요. Explore and Production이라고 주로 그래서 EMP라고 부르고 있고요. 개발하는 그쪽 업체들을 업스트림이라고 그러면서 EMP 업체라고 하죠. 그래서 내추럴가스, 천연가스나 크루드 오일, 원유를 채취하는 쪽을 EMP 업체라고 하고요. 그래서 크루드 오일이 원유라는 단어고요. NGL, 이건 좀 헷갈려요. 이건 사실은 이번에 대체 투자 관점에서는 LNG만 할 것 같은데, 그래서 단어가 세 개는 헷갈려서 써봤어요. NGL은 Natural Gas Liquid, 천연가스 액이라는 녀석이고요. LNG는 Liquefied Natural Gas, 액화 천연가스, LNG죠. 그리고 LPG, 또 이것도 되게 헷갈리는데, LPG는 Liquefied Petroleum Gas, 액화 석유가스, 천연가스랑 석유가스랑 다른 거죠. LPG 탱크 할 때 LPG죠. 예. 그리고 리퀴팩션, 액화. 항상 천연가스나 이런 가스류 애들은 수송이나 이런 걸 위해서 액화해서 저장을 하고 액화 상태로 배를 타고 운송을 한 다음에 도착하면 다시 기화해서 이제 사용을 해요. 네, 그래서 액화라는 리퀴팩션이라는 프로세스가 필요한 거고요. 프랙셔네이션은 사실은 요거는 천연가스 이런 쪽 부분보다는 지금 석유나 이런 데서 나오는 것 같은데, 분별 분류해서 이렇게 무슨 가스올린 항공기 연료 막 분리되고 마지막에 시멘트인가 콘크리트 나오는 이런 식으로 그런 부분이 프랙셔네이션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닐 수도 헷갈리네 갑자기. 일단 그런 부분들은 단어 있지만, 일단 지금 대체 투자 부분에서는 제가 언급하려는 곳은 아니긴 해요. 그냥 그런 단어가 나와서 한번 말씀드린 거고요. 주로 LNG, 액화 천연가스에 대해서 말하면은 일단 지금 이번 강의는 좀 전반적인 개괄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Source of LNG Import 2021년 이거 뒤져보시면 여기서 나와요. GII-GNL 2021 애니얼 리포트에 되게 자료가 많이 있고요. 보시면은 일단 LNG 수입 소스 어디서 from이죠. 주로 어디서 그럼 LNG를 많이 수출하는지죠. 저희 나라 보면은 주로 그지만 오스트레일리아가 글로벌리 21.1%의 마켓 쉐어를 수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이 말레이시아 있고요. 그 다음 그러니까 이쪽 아시아 쪽은, 그리고 미국 18.0%를 또 엄청 많이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토바코 말고 카타르가 LNG 선 주문이 엄청 많죠. LNG를 대규모로 개발하고 있어서 그걸 액화해서 해외에 수출해야 되기 때문에 카타르 LNG 선 주문 이런 얘기가 최근에 계속 되게 많이 나왔을 거예요. 그럼 카타르가 20.7% 높죠. 그래서 결국은 오스트레일리아가 수출의 21%,
미국이 18%, 카타르 20.7%. 그리고 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말하고 있는 러시아는 두 개 파트로 여긴 분류하던데요. 이 두 개 파트를 합치면은 러시아도 나름 7%, 8%쯤 되네요. 8%긴 한데 주로 파이프라인으로 유럽 쪽에 직접 공급을 하다 보니까 유럽의 이펙트가 많이 있겠죠. 러시아의 그런 공급망에 대해서는. 이런 나라들이 주로 천연가스의 메인 공급처고요. 그럼 수입은 누굴까요? 한국도 높죠. 지금 글로벌 시어를 보시면은 아시아 쪽에 대부분 해요. 지금 차이나 21%, 일본 20%, 한국 12.6%. 얘네 셋이 50%가 넘죠. 지금 53%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아시아가 거의 73%를 수입을 하고 있어요. LNG 수입국의 지금 다 거의 탑3가 이 세 나라죠. 그리고 나머지는 높지 않아요. 그 얘기는 실제로는 뭐 이렇게 뭐 러시아가 예를 들어 있다고 치면은 가스 굳이 액화하지 않고 파이프라인으로 다 보급할 수 있고, 미국 대륙도 뭐 미국에서 나오는 거는 멕시코나 뭐 아래쪽도 직접 파이프라인으로 다 갈 수 있는데, 저희 한국 같은 경우는 위에 북한이 있으니까 파이프라인으로 올 수가 없어서 굳이 뭐 어딘가에서 예를 들어 오스트리아에서 굳이 이거를 액화해서 액화 전용 배에 태워서 그게 우리나라 항구에 와서 액화 전용 저장고에서 가야 되는 액화, 지금 리퀴팩션, 액화했던 천연가스라는 건 대부분 우리나라처럼 뭐 북한이 있어서 물리적으로 못 오거나 일본 같은 섬이거나 아니면 뭐 중국은 워낙 천연자원을 많이 쓰니까 가는 것 같아요. 그런 나라들이 주로 LNG, 액화했던 천연 내추럴 가스 쓰는 거고, 사실은 그냥 파이프라인으로 직접 연결해서 쓰는 게 훨씬 싸죠. 네, 그래서 대부분의 이런 뭐 섬 같은 이런 나라가 아닌 대륙 지역에 있는 나라들은 인근에 있는 천연가스 뭐 파는 수출 국가로부터 파이프라인을 연결해서 PNG라는 걸 쓰죠. PNG, 파이프라인 내추럴 가스. 액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훨씬 싸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그런 거죠. 러시아 통해서 이렇게 무슨 오면은 천연가스 가격이 훨씬 싸지니까 우리 에너지 가격도 원재료 값 싸지 않을까. 그러면 뭐 에너지 값이 훨씬 내려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거나 뭐 쉽진 않죠. 아직은 뭐 또 전략적으로 막을 수도 있고 북한에서 그때 그래서 어쨌거나 우리나라나 결국은 우리나라랑 일본 둘이 어쩔 수 없이 액화 천연가스를 대규모로 쓸 수밖에 없는 두 개의 나라예요. 네. 그러면 보시고, 그래서 아시아가 13%, 유럽이 20%, 아메리카 4.8%, 중동 1.8%, 액화한 거에 대한 수요처죠. 이런 그러니까 별로 안 쓰는 나라는 액화하지 않고 그대로 파이프라인으로 쓸 거예요. 네. 그리고 수입 현황, 우리나라 한번 볼까요? 어디에서 주로 많이 수입하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오스트레일리아로부터 어쨌거나 뭔가 지금 이 단위가 MT 이런 단위였을 것 같은데 뭐 1.0 이상의 어느 정도 유의미한 숫자를 갖고 있는 애들을 볼게요. 보시면은 지금 오스트레일리아가 우리나라가 9.69, 저기 단위를 정확히 갖고 오진 않았네요. 다 0점대로 가다가 인도네시아 그리고 말레이시아 쪽에서 또 어느 정도 비중을 가지고 있고, 오만도 있었네요. 여기 이제 네모를 안 쳐놨는데, 그러고 카타르 많죠. 카타르로부터 수입하는 양도 엄청 많아요. 그러고 미국도 있겠죠. 네, 미국도 많고. 사실상 뭐 그러니까 10 근처로 가는 거는 오스트레일리아 그리고 카타르, USA 이런 게 저희 나라의 탑3 수입국, 저희가 사오는 탑3 나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딴 나라도 궁금하시면 한번 보시고요. 뭐 일본 있겠죠. 지금 아시아잖아요. 있죠. 일본 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이 수입하네요. 오스트레일리아로부터. 그리고 터미널, 이거는 LNG 수출 터미널이 한동안 대체 투자에서 얼터너티브 인베스트먼트 시장에서 많았어요. 투자 그런 상품으로서. 그래서 주로 이 칼세서스 패스인가 이 부분이 벤처 글로벌이라는 투자가 2020년, 21년쯤에 우리나라에 좀 크게 있었죠. 그 투자건이 갖고 있는 게 칼세서스 패스였고, 프리포트 건도 투자를 많이 했을 거예요. 한국에서. 사빈 패스도 많이 있고, 이거 대체 투자 쪽 미드스트림 투자하신 분들은 프리포트, 사빈 패스, 칼세서스 패스 뭔가 친숙하군, 검토하다 드롭했을 수도 있고 투자했을 수도 있는 그런 건이고요. 보시면 실제 프리포트나 이쪽은 한국 지금 바이어,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액화에서 수출하는 터미널이고요. 그 액화를 사는
천연가스를 사는 업체들이 이제 각각의 실제 수요처죠. 여기 SK E&S도 있어요. SK E&S가 프리포트 터미널 3에서 아마 이 5.0 MTPA의 절반 2.5였나? 뭐 2.0이었나를 계약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뭐 사빈패스도 주르륵 있고 코가스도 있죠. 사빈패스에서는 우리나라 코가스도 큰 손이죠. 당연히 우리나라는 대부분 코가스에서 직접 직도입을 많이 하니까 뭐 그런 식으로 일본 업체들도 있을 거고 결국 천연가스의 메인 수입처가 뭐 한국, 일본, 중국 이러니까 그런 업체들, 뭐 에너지 업체들이 주로 쫙 있어요. 한번 보시면 재밌을 것 같고 어쨌건 이게 지금 주로 미드스트림 주요 투자건들이라는 거 그것 때문에 한번 이름 한번 보시라고 한 거고요. 이것도 검색을 하면은 좀 미국은 이런 자료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프리포트를 들어가도 관련 뭐 공시된 자료나 설명된 자료, 분석된 자료들이 많이 있어서 스터디 하실 분들은 좀 들어가시면 한국보다는 이쪽 구글링에서 들어가는 게 훨씬 자료가 많으니까요. 좀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두 번째 쉘가스 한번 볼까요? 쉘가스는 자 Proved Reserve US 천연가스 미국 천연가스의 그 안에 저장되어 있는 거. 그래서 지금 쉐일이 많죠. 쉘가스도 많고 그냥 천연가스도 많은데 보시면은 이런 용어들 때문에 한번 써봤어요. 퍼메인 분지 이런 거에 텍사스주에 있는 텍사스주 천연가스는 주로 텍사스주에 있는 퍼메인 분지랑 아팔라치아 분지 여기 마르셀러스랑 유티카라는 말 들어보셨을 텐데 이 부분이 또 천연가스 셰일 광구로 유명하죠. 이 두 군데가 유명해서 이 근처에 있는 천연가스 발전소들은 얘네들의 천연가스를 써서 뭐 원료비가 좀 싸죠. 그런 거고 또 여기서 텍사스도 이렇게 하니까 이쪽에 이제 수출 터미널이 많이 있어요. 뭐 아까 프리포트나 그런 게 다 이쪽에서 태워가지고 이제 각 나라로 수출하죠. 수출 터미널들이 제가 알기로 이쪽이었던 것 같아요. 이쪽에 많이 있을 거고 이런 부분들 그리고 PJM 쪽도 이 마르셀스나 유티카 쪽 그런 천연가스를 싸게 열심히 쓰고 있죠. 어디 볼까요? 그러면 쉘가스 현황 지금 이거는 이제 프로븐드 쉘가스 리저브 실제 이제 그 안에 있는 걸로 밝혀진 녀석들이고요. 점점 뭐 양이 어쨌거나 지금 텍사스 아까 텍사스 쪽 바로 앞에 보시면은 그러니까 퍼메인 분지 이쪽 텍사스랑 여기 두 개였잖아요. 보시면은 실제적으로도 펜실베니아 이쪽이 아까 그 유티카 뭐 아까 그쪽 마르셀러스 이쪽이니까 이쪽 두 군데가 지금 메인이죠. 텍사스랑 펜실베니아 쪽이 메인이고 나머지는 뭐 어느 정도 있는 거고 이 두 군데가 최근에는 어쨌든 이 정도였는데 지금 2017년부터 2021년까지의 이 양이지만 그 전에는 2013년부터 사실은 그러니까 좀 급격히 개발을 많이 해서 올라온 거예요. 사실은 치고 올라와서 2017, 18년에 여기 17, 18년 여기죠. 여기서 급격히 올라온 게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는 거고 실제적으로는 16년 이전에는 아직 이 정도가를 많이 개발되진 않았었어요. 그래서 급격히 올라가서 이제 좀 어느 정도 이제 매장량이 이 정도 확정된 상태인 거죠. 네. 어쨌거나 이 두 개가 메인이라는 거. 그러면 그리고 관련해서 그렇기 때문에 PJM 이런 때 천연가스 발전소 투자건들이 또 2022년 전에 많았죠. 물론 지금은 좀 많진 않아요. 또 뭐 CP나 여러 이슈로 지금 투자가 또 원활하진 않은데 원래 국외 투자가 요즘에는 많지 않긴 하고요. 그래도 또 보시면 어쨌거나 여기 아까 말한 그 아팔라치안, 마르셀러스 유티카 이쪽이 아까 펜실베니아 근처 쪽이죠. 오하이오 펜실베니아 쪽 애들이 지금 2021년에 생산량이 뭐 이 정도에다가 실제 리저브 한 게 엄청 많죠. 아팔라치아 쪽이 훨씬 마르셀러스가 엄청 많네. 그러고 빨간 게 아까 텍사스 쪽 퍼메인 분지 그쪽 말하는 거죠. 텍사스 쪽은 뭐 이쪽도 어쩌고 생산량이 그죠. 결국은 지금 뭐 아까 여기서 의미 있는 숫자가 나오는 거는 얘네들밖에 없는 거잖아요. 크게 나오는 애들은. 그래서 텍사스도 꽤 많이 생산도 하고 있고 리저브도 많고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 두 개 지역이 쉘가스에서 어쨌거나 미국에서의 메인 두 개 지역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관련된 미드스트림 결국 이것들을 가지고 운송하고 저장하고 수출하고 그 과정이 미드스트림이다 보니까 미드스트림 관련 미국 프로젝트들은 대부분 이 두 개의 지역과의 연결 관계에서 발생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을 말씀드린 거예요. 네. 보시면은 사실 셰일가스가 되면서 이제 수출이 됐어요. 미국이 원래는 천연가스 수출국이 아니었어요.
뭐 수출했지만 넷 수출국은 아니었죠. 뭐 수입도 하고 수출도 하는 거였는데 뭐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수출국이 된 거고요. 보시면은 실제적으로는 소비량은 미국도 자체적으로 LNG 소비가 많으니까 소비량이 많고 그 중에서 이제 일렉트릭 파워 전력 생산이 제일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고요. 산업용 가스, 레지던셜 상업용 그리고 어더스가 이렇게 직접 사용을 하고 있고 또 수출도 하고 있죠. 일부 양들은 수출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원래는 뭐 과거부터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미 대륙, 그러니까 미국, 멕시코, 캐나다, 뭐 미국 주변에 액화할 필요 없이 파이프라인을 직접 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2016년부터 그러니까 외부, 뭐 프리포트던 이런 액화 그런 수출 설비가 생기면서 그러니까 수출 창고가 있어야 수출하니까 그 생길 때부터 이제 급격하게 많이 생긴 거죠. 많이 생겨가면서 액화했던 리퀴파이드 내추럴 가스의 수출이 급증을 했어요. 실제적으로 생산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국내에서 다 소비할 수가 없어서 이게 수출할 수밖에 없고 수출 안 했으면 또 미국 내 천연가스 가격 급락했겠죠. 그래서 또 빠르게 수출해서 결국은 순수출국으로 미국도 꽤 큰 순수출국이 됐고 앞에 본 것처럼 리저브도 엄청 많아서 여전히 뭐 향후에 계속 순수출국, 천연가스 수출국으로 강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쨌거나 정리해 보면은 미드스트림은 대충이라 할 수 없는 거죠. 생산, 개발을 해서 이건 업스트림이죠. 생산, 개발한 거를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뭐 가공을 하던 해서 결국은 최종 저장을 해서 뭐 배던 비행기던 수출하는 그 과정까지가 미드스트림이라고 할 수 있고요. 결국 저장, 운송, 어떤 프로세싱 또 추가적으로 뭐 프랙셔네이션 같은 이런 프로세스까지 포함해서 중간에 프로세싱, 게더링, 스토리지를 포함한 게 주로 미드스트림이라는 범위이고요. 주로 천연가스만 미드스트림이 아니라 당연히 크루드 오일도 마찬가지인데 주로 이제 대체 투자 상품에서는 이런 크루드 오일의 프로세스는 과거에 좀 전통적으로 이미 다 세팅이 돼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신규 대체 투자 건으로 나온 적이 별로 없어서 사실은 좀 여기는 주목하진 않았던 거고요. 주로 천연가스 부분이 셰일가스 때문에 수출이 급격히 올라가니까 수출 관련 터미널, 수출 관련 파이프라인, 수출 관련 프로세싱 시스템들에 대한 그런 파이낸싱이 계속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주로 포커싱한 거지 대체 투자는 주로 대체 투자의 미드스트림은 내추럴 가스의 미드스트림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고요. 하지만 대부분에 나오는 거는 이쪽이니까 대부분은 이쪽이죠. 그래서 천연가스에 대한 어떠한 저장이나 게더링이나 저장 그리고 저장은 수출 터미널을 포함하는 거죠. 네, 그런 부분들이 주로 미드스트림의 투자건으로 계속 나왔고 앞으로도 이 정도 위주로 주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오늘 여기까지고요. 오늘은 사실은 이런 미드스트림 분야에서 전반적으로 여기가 무조건 미드스트림이 아닌데 미드스트림이라는 넓은 부분 중에서 대체 투자에서 포커싱하는 부분이 어딘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한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미드스트림에 조금 더 들어가서 얘기를 하면서 이런 경쟁 자산 부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에 봬요.